설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퇴진 등을 촉구하면서 한 달 이상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94년 종단 개혁에 함께 참여했던 설조 스님과 설정 스님이 극단적 갈등의 양쪽 끝에 선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 사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불교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뉴스가 여름 휴가철 가볼 만한 산사를 소개하는 여름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자비선 명상을 만날 수 있는 경북 성주 자비선사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서울 조계사에서 연꽃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연꽃과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 실시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현대과학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불교에 대해 논한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 설조 스님이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한 달 이상 단식을 벌이는 등 종단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설조 스님은 지난 94년 종단 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을 맡았고 설정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종단 개혁에 함께했던 두 원로 스님이 왜 극단적 갈등의 양쪽 끝에 서게 됐을까요?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으로 개혁입법 제정을 이끌었던 설조 스님. MBC PD수첩이 종단 주요 스님들의 범죄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자 스님은 당사자들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비구가 아닌 이들이 종단 기관에서 떠날 때까지 목숨을 다해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어려운 교단을 제 목숨으로 대신하여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4년 종단 개혁 이후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종회 의장을 지낸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종단의 행정수반인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설조 스님이 종단 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면 설정 스님 또한 선거에 임하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단 발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마음과 몸을 다 바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두 스님은 94년 당시 서희연 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이러한 종단 개혁의 핵심 과제는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94년 종단 개혁으로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도로 독립해 3원 체제가 됐고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와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3권 분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단행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조계종은 왜 극단의 갈등으로 다시 치닫고 있을까? 이에 대해 설조 스님은 결국 종단의 재정 투명화가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종단 정치가 이합집산하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자기 밥그릇을 건드릴 때입니다. 이 종단은 어느 경우에도 한 사람의 밥그릇보다는 크며 소중합니다. 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설정 스님 또한 현재 종단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출마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부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런 교단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여생을 다 바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당초 종단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고 설조 스님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 각계에 만류해도 스스로는 단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단 내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정 스님과
종단 개혁을 위해 총무원장의 퇴진이 우선이라는 설조 스님. 94년 종단 개혁 도반에 엇갈린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북 포항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토요일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헬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사암연 회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15개 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도 30여 명은 분향소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유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며 순직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철산 스님은 정말 안타깝고 목이 메이는 심정이며 앞으로 포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다며 향후 연합회와 논의해 위령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포항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해병대는 오늘 해병대장으로 연결식을 치르고 순직 장병들을 위한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학생들은 친구들과 뛰어놀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 사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불교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여름 불교 캠프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거점 도량인 목동 국제선센터 교육관에 귀여운 꼬마 불자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름 불교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시작 전부터 들뜬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은 채 사찰을 놀이터 삼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목동 국제선센터 여름불교 캠프. 이번 여름불교 캠프는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경우 놀이형과 체험형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은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고 느낀 것을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팬아트 작업을 통해 집중력도 키웠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더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친구들과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저는 늘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무거운 학업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명상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명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약간 집중도 높아지게 되고 학습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약간 더 명상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선센터가 위치한 목동 지역은 교육특구로 불릴 정도로 학구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제선센터는 도심 속 사찰을 찾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 여름 불교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 불교 캠프는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와 함께 기본적인 사찰 예절도 배울 수 있어 불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효과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업에 많이 지쳐 있는데 특히 이제 목동이라는 곳이 좀 그게 더 심한데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하면서 불교가 이런 거구나를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사찰을 찾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름 프로그램 개발은 새싹 포교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영천 은혜사가 운영하는 동국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계를 받고 진정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는 경내 6학원에서 선화여고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와 템플스테이를 봉행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동관 스님을 계사로 거행된 수계법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마정수기와 개첩수여, 단주 전달, 학업 성취 발언문 낭독 등을 통해 부처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계식 이후에는 인성개발 문화체험 학습 활동과 생태 명상 등의 프로그램들로 꾸며진 템플스테이가 진행됐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0년 선화여고를 인수한 은혜사는 매년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과 기숙사 건립불사 등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뭔가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산사를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비선 명상을 만날 수 있는 경북 성주 자비선사를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선사. 명상만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하는 명상 전문 도량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선정한 템플스테이 우수사찰입니다. 지난 2006년 성주 가야산 자락에 터를 잡은 원어 지훈 스님은 자비선 명상법을 창안해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심리 치유의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자비심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고 배양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랑을 통해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고 연민을 통해서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말해서 자비선 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비심으로 몸과 마음에 집중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비 수강과 솔숲길과 연밭길을 걸으며 고유하고 깨끗한 마음의 본성을 찾는 자비 경선, 차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재의 삶을 맑게 하는 자비 다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 짜증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대면하고 이를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바꿔가며 본연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지치고 번뇌에 찬 대중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내 안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주는 코칭 시스템은 자비선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차명상을 가르치고 명상 속에서 부모님을 초대해 차공량을 올리거나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고 명상으로 화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은 오늘날 학교 폭력과 인성 함량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주 자비선사에서는 오늘부터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하고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명상 입문, 자비 수관 좌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지 지훈 스님은 자비선 수행이 궁극적으로 지각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에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거죠. 그냥 마음의 본성이 그러한데 이 세계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본성이 생로병사하고 자유롭다고 한다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은 자기의 어떤 연극 무대와 같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우리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자리한 본연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산사의 템플스테이가 가진 참 매력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는 초중 고교 선생님들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음숲 여행 욜로 옵서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교사들은 사찰 음식 만들기와 마음꽃 그리기, 내 몸 깨우기, 걷기 명상, 하나 되는 요가형 108배, 타종 체험, 한라산 오름길 걷기 등을 함께 했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이와 함께 매달 넷째 주 일요일마다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백년사와 금용사, 환해장성, 연봉사 등을 순례하는 제주 순례길 답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서울 조계사에서는 연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조계사 4부대중이 연꽃과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 현장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색색의 연꽃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서울 조계사에서 특별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 사용되는 깃발인 오방번을 든 신도들 뒤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희정 조계사 신도 회장을 포함한 사부대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였지만 사부대중들은 항아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연불과 함께 조계사 경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연꽃과 함께 생명과 불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방생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연꽃이 피어난 작은 연못 앞에 멈춰선 스님과 불자들은 항아리에 담겨있던 미꾸라지들을 조심스럽게 진흙물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의식에 참가한 사부대중들은 이번 방생의 공덕으로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각자 자신의 연꽃을 피우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사 더불어 방생의 공덕으로 불법에 대한 믿음은 더욱 늘어나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시방세계의 중생들 모두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려는 서원 늘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의 대원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에 방생된 미꾸라지들은 앞으로 진흙물 속을 헤엄쳐 다니며 연꽃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연꽃이 잎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도들은 방생된 미꾸라지들이 자비의 씨앗이 되어 연꽃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또 부처님과의 인연을 통해 더 좋은 생을 살아가길 발언했습니다. 일단 생명체를 이렇게 방생한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 이쁘게 그냥 잘 크고 미꾸라지도 건강하게 잘 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스님은 이번 방생을 통해 신도들이 자비심을 더욱 키워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는 것 또한 방생입니다. 고통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가슴 속에 심은 씨앗이고 방생의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는 삶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워나가는 중생들에게 새로운 정진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올해 명원 세계차 박람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다례가 펼쳐집니다. 명원 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18 명원 세계차 박람회 개최 기간에 평화다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행사 이틀째에 마련되는 평화다례는 남한의 한라산과 하동 보성의 녹차와 북한의 백두산 청정수를 사용해 다리를 시연합니다. 평화다례에서 다식으로는 남한의 삼색 다식과 북한의 개성 약과를 준비하고 남한의 무궁화와 북한의 작약으로 찻자리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현대과학에 부합하는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라는 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전망인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가 쓴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가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란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종교라면서 그의 가장 근접한 종교로 불교를 꼽았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야말로 직관에 의한 우주적, 종교적 감정을 갖는 우주적 종교에 가장 부합한다는 겁니다. 최신 현대 물리학과 불교의 접점을 탐구해온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올 상반기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책을 내고 해박한 물리학 지식과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성구 교수는 다만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노력 여하에 우주적 종교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꼭 교리와 그 성자의 깨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는 불교도까지 함께
불교를 만드는 거니까 불교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부처님의 본 뜻과 달리 갈 수도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데 만일 바르게 간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치우친 현대 문명 사회의 부작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와 출세를 위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게 뭐가 좋은지 근데 그런 쪽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불교와 프로이트 심리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망라한 프로이트의 의자와 붓다의 방석입니다. 엑셀 호퍼를 비롯해 미국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와 불교학자 8명의 글을 모은 이 책은 인간 정신에 관한 동서양 최고의 심리학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정신분석과 불교 심리학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정신분석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들을 짚어보고 서로를 탐구함으로써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지도체제 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8명이 도전장을 낸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대와 협치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현규 기자입니다.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모두 8명입니다. 초반 관전 포인트는 세대교체론과 친문, 비문 간 개파구도.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친문 진영은 일단 4명이 각계 전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7선의 거물, 이해찬 의원이 결국 출마를 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386 세대인 최재성 의원이 원로그룹 대 소장파 간 대결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 2월을 이번에 해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세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친문 소장파인 박범계 의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안전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가 전당대회 구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어른격인 이해찬, 김진표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강점으로 강한 리더십과 유연한 협상력을 앞세웠습니다. 남북관계 같은 것들이 잘 풀려가면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경험이 많은 제가 좀 잘 이렇게 조율도 하고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해나가야겠다. 비문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 4명은 모두 변화와 혁신을 내세웁니다. 당원들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란 점에서 송영길, 이종걸, 김두관, 이인영 이들 4명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지역이 강한 분권 정당, 지역에 힘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여소야대 국면과 다당제 구도에서 연대와 협치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산적한 개혁 입법의 통과는 연대와 협치로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컷오프를 통해 8명을 3명으로 압축하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이어 3명의 최종 주자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10여 년 만에 치러지고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무대가 갖는 무게감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백제 무령왕비 장례 과정에서 시신의 관을 보관하던 전각인 빈전에 임시 안치한 뒤 왕릉에 모신 게 아니라 2차례 매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나다 나스코 일본 도쿄대 박사는 지난 20일 국립공주박물관이 주최한 무령왕릉 지석의 새로운 해석을 주제로 연 학술 심포지엄에서 학계 통설인 무령왕비 시신 빈전 안치설에 대해 반론을 펼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개막하는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해 12월 31일까지 어린이 박물관에서 기획전 빛꽃 찍은 고려를 엽니다.
이 전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고려 문화를 대표하는 산물인 상감청자와 금속 활자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배우도록 꾸며졌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8곳의 역사성에 바탕한 우수 문화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백제 역사유적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제 역사유적지구 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백제 선물이란 주제로 8곳의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예품과 문구사무, 패션 잡화, 어린이 상품 등 서적과 음반을 제외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자유롭게 표현해 출품하면 됩니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연꽃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등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연꽃은 현지에서는 어디에서나 피는 흔한 꽃이었지만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불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특히 연꽃은 불교에서만 아낀 것이 아니라 당대 유학자들도 더러운 곳에 피면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을 화중군자, 꽃 중의 군자라 여겼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정작 본토에서는 사라졌지만 이후 세계 종교가 됐듯이 연꽃도 불교 전래와 함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꽃 중의 하나로 만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